10월 19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 제대로 훑어보는 시간인데요. 박지원 의원님 2주 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까? 제가 없으니까 구독자가 40만이 늘었네요. 박지원 의원님 계셨으면 45만 됐죠 이미. 지금 빨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세요. 네. 네, 덕분입니다. 저희 시작부터 함께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저희 작고 소중한 스튜디오 전 시절부터 자리 잡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는데 쭉쭉 저희가 50만, 100만 가도록 또 역할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왜 이렇게 그런데 목소리가 왜 작으세요? 휴가가 사장한테 필요해? 시사인 사장한테? 대표님이, 이수기 사장이 뭘 했어요? 대표님이 방송 보고 계시나요? 원장님이 찾고 계십니다. 진짜 웃겨. 휴가 같은 일을 하지. 네. 지금 말이죠. 이게 어제 김대중 대통령 15주기 아니었어요? 예. 그리고 탄생 100년. 예, 탄생 100년인데 어제 그 추념 추모식에서 네.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과 한길사에서 그 녹취록을 그러니까 녹음을 다 했어요. 저도 배치를 했는데 거기 42번인가를 한 것을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책을 냈어요. 야. DJ를 김대중 직접 만나는 시간이네요. 육성해고로. 예.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러한 것을 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군데군데 QR 코드를 심어가지고 오. 거기를 핸드폰을 대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육성 연설이 나옵니다. 가장 좀 자랑하고 기억하고 싶은 연설은 뭐가 있으세요? 글쎄요,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목포에서 유달사나 마르다오 아주 기가 막힌 연설이었는데. 네, 이수기 대표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 주십시오. 가지고 가버릴래요. 아니면 저희 구독자한테 한 분 선물 내주시면 어떠세요? 지금 당장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는 그러세요? 분들한테. 지금 당장 하시는 분한테 김대중 육성 해고록 네. 그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 누르시고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 그중에 한 분 뽑아서 박지원 원장님이 이 김대중 육성 회고록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간이거든요. 여기 주고 전해드리도록 갈 하겠습니다. 테니까 시사인에서 보내주세요. 사인도 해주세요. 네, 그럼요. 예. 자, 구독 누르시고 댓글에 인증 남겨주십시오. 지금 실시간으로 사인하는 박지원 의원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박지원 의원님이 지금 DJ 회고로 관련해서 사인하고 계시니까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호 시사인은 커버 스토리가 돌아온 이승만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역사 전쟁에 대해서 이상원 기자가 차근차근 다 짚었고요. 이초루 교수 연세대에서 지금 있죠. 대통령의 막역한 사이라고도 알려진 친구이기도 한데요. 그분의 사진도 같이 있습니다. 네, 한번 오늘이 만나가시죠. 8월 19일입니다. 19일. 예. 이렇게 했습니다. 예, 지금 구독했다라는 댓글이 꽤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한 분, 예, 박지원 원장님이 골라주실 겁니다. 이따 제작진이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예, 마지막 마칠 때 저희가 모아가지고 한 분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도 보내드려야 될까요? 자, 갑자기 구독 인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많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좀 부담감이 드네요. 자, 그래도 댓글창에는 어제 있었던 전당대 이야기가 제일 많으니까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지원 의원님 어제 현장에 당연히 예, 있었죠. 계셨죠. 네. 예, 좀 현장에서 저희 갔다 왔던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 굿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어제 저희 현장 기자가 추도식이 심지어는 추도식이 있어가지고 예. 이러한 티셔츠도 팔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저는 한번 못 샀어요. 예, 예. 박지원 의원님은 정작 못 구매하셨다. 이게 예. 굉장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예. DJ 펌프 디스 파티라고 해서 이게 보통 랩으로 나오는 말인데 이게 또 DJ 대통령과 어울리는 말처럼 보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던데요. DJ 대통령이 얼마나 서태지 이런 가수들과 얘기하고 노래 듣고 하는 것을 좋아해 주셨어요. 문화 대통령인데 이분이 가장 기뻐한 것 중에 하나는 청룡상 시상식에서 영화 공로상을 받았어요. 아. 예, 제가 문체부 장관 할 때
한국 영화 발전을 위해서 1,500억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의 결과로 이제 쉐리, JSA 공동구역 이런 영화들이 나왔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문화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마라. 그리고 특히 영화에 가이질하지 마라. 가이질을 하면은 블랙리스트. 그렇죠. 예. 하면은 문화예술인들은 창작력이 후퇴해버린다. 예. 그래서 그걸 안 했어요. 그렇게 문화예술을 좋아했고 그 젊은 아이돌 가수들도 아주 좋아했어요. 그러한 어떠한 씨앗을 뿌려넣다 보니까 오늘날의 이런 그게 팬덤 이러한 문화들. 얘기가 녹음 진술에 다 와 있습니다. 저희가 녹성 진술에. 구독자분한테 한 분 선정해서 드리지만 나머지 분들도 사서 이렇게 챙겨 보시면 정말 좋은 사료이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한 이 어떤 현장에서의 느껴지는 분위기라고 하는 게 저희 젊은 기자들도 참 재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역대급이었어요. 어떤 점이 역대급이었습니까? 규모나 진행이나 아주 잘 됐어요. 그리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 한 사람도 사퇴하지 않고 눈살 찌푸리는 그러한 흑색 선전이나 금품이나 이런 건 정치권에서 나올 법하거든요. 없었고. 그리고 우리 다시 유임돼서 참 축하드립니다마는 김은덕 사무총장한테 제가 그 현장에서 그랬어요. 또 이계호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현장에서 얘기했어요. 3시 45분부터 투표가 시작된다 하는 고지를 그 전날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후보 딱 최고위원 후보 정견 발표 딱 끝나는 게 44분 정도에 끝나고 빵 들어가니까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부와 고속도로를 깔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훌륭한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가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칼 같은 시간 관리까지 있었다. 성공했다고 하면은 역대급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두고 오늘 여당에서는 이렇게 딱히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버이 수령 사당화 이런 식의 메시지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를 여당은 야당을 달래가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깽판다는 것은 정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일부 언론에서도 염려하는 게 일극화 현상이다. 대한민국이 일극화 현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85.4% 역대 DJ도 받지 못했던 그런 압도적 지지를 받고 승리한 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과 국민 참여를 했으니까요. 주민들이 이재명을 내세워서 정권 교체를 하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집단지성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김은지 기자께서도 지적한 일극화 체제 현상에 대해서는 김경수도 돌아오고 김동연도 움직이고 김부겸도 할 말 한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일부 당원분들께서 문재인 대통령 영상에 나왔을 때 일정 부분 야유를 부렸다, 보냈다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저건 아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민주당의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아니었어요. 유일한 생존한 문재인 대통령의 동영상 연설에 야유를 보낸 것은 이후 열할 막론하고 대단히 현명하지 못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잘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 또 많은 관심을 샀던 게 정봉주 후보의 최고위원 탈락이거든요. 박지원 의원님은 좀 예상하셨나요? 저는 거기까지는 예상 못했어. 또 제가 본인한테도 얘기했어요. 정봉주 의원, 당신이 1등하면 안 돼. 너무 과격해. 어? 너무 말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김민석 의원이 수석 1등을 해야만이 민주당 집권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 당신은 5등 안에 들어가서 도덕적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남 당원대에서 광주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도 역전당했습니다. 아, 정봉주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역전당했다고?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정봉주 의원이 실패한 것은 반성해야 된다. 어떤 점을 반성해야 된다고 글쎄요. 보세요? 네. 내부 총질이 너무 심하고 그 말이 너무 극단적 그렇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았지만은 지나치게 이재명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또 최고위원 돼서 이러한 것을 하겠다. 물론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은 과여불급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5등 안에 5등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셨다는 저도 거죠? 5등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봤는데 저도 뭐 틀릴 수도 있고 특히 그 어느 유튜브에서 나와서 김갑수 선생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렇게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된다. 저런 분들은 삭제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저도 일리가 있다 했는데 참 우리 국민과 당원들이 무섭더라고요.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빠요. 정봉주 의원이. 그래서 실제로 떨어지신 분들한테 다 일정 부분 위로의 전화를 하셨다고 했죠. 페이스북에 예. 밝히신 거 봤는데 안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셨다고요. 김두관 지사는 나중에 아, 전화 콜백이 와서 이제 왔나요? 통화를 했고 예, 예. 한번 만나자고 했고요. 예. 예, 김지수 대표 예. 후보하고 정봉주 후보는 아직 연락이 없어요. 아. 전화가 꺼졌더라고요. 방송 중에 지금 혹시라도 콜백이 오면 받으십시오. 제가 확인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자, 전화 여기 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화기 민영배, 꺼져 있으셨군요. 예, 예. 강선우 두 분한테는 전화가 와서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이 최고의 당직이다. 그래서 의정활동, 지역구 활동을 심기일전에서 훨씬 잘해라 했더니 자기들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정봉주 의원이 콜백이 오면 무슨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좌절하지 말고 다시 성을 쌓아가라. 그리고 왜 국민들이 당원들이 1등에서 6등으로 떨어뜨렸는가. 이것을 전화해보고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가는 그런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아,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직 인선을 어제부터 좀 하기 시작을 했던데 수석 대변인은 조승래 의원, 그리고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 그리고 방금 나온 걸 보니까 유임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윤덕 사무총장, 진성중 정책위 의장이거든요. 정책위 의장은 바뀐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왜 안 바뀌었다고 보세요? 저도 이재명 대표가 깜짝 놀랐어요. 어제 저녁에 바로 발표한 거 보면은 이해식 의원이나 조승래 의원이 찐명도 지나친 친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비명에 가까운 분인데 이해식 의원이나 조승래 의원들은 당내 평판이 좋아요. 그래서 참 인사를 잘했다. 꼭 이렇게만 해라 하면서 저는 호남에서 아쉽게도 민영배 의원이 최고위원에 입성을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남 사무총장이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교체한다고 하면은 전라남도의 서삼석 의원 같은 분을 삼선 의원이고 심성이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김윤덕 사무총장도 전주 출신이고 네. 특히 금투세 등 부자 감세에 대해서 대표가 뭐라 하더라도 민주당의 정체성이 부자 감세가 아니다 하고 소신 발언을 하는 진성준 의원을 유임시킨 것도 정책위 의장으로 유임시킨 것도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네 분의 인사는 합격 이상이다. 저희 윤석열 대통령도 이런 인사를 좀 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좀 재밌는 게 이준석 의원의 분석이던데요. 이번에 영남권 의원, 영남 출신들이 상당 부분 최고위원에 당선된 것도 많이 됐죠. 눈여겨볼 포인트다. 이렇게 예. 짚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점이 앞으로의 대선 과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고 당연하다고 보세요? 봐요. 특히 여성 전현희 이현주 네. 두 분 다 예, 부산이고 그리고 전현희 통영. 의원 같은 경우는 통영. 예. 예. 그런데 두 분 다 자력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도 그렇고 안동. 예. 예. 그리고 김민석 수석 최고가 사천. 예. 예. 그런 거 보면은 영남권이 약진하고 또 우리가 거기를 이겨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한준호 3등한 최고위원이 고양시가 선거구지만은 전주 출신이고 네. 김병주 의원은 민주당의 보배입니다. 예천. 그런데 그분이 이제 강원도에서 성장했지만은 태어나고 성장했지만은 본래는 예천 아니에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모친이 어머님이 대구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호남이신데 호남 그 출신 최고위원들이 선전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없으세요? 저부터 뭐 강하게 그 전날까지도 민영배 의원을 좀 도와달라 하고 당원과 국민들한테 호소했는데 광주 전남에서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줬는데 다른 지역에서 돌파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부덕의 소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본산이고 거기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수도권이 전국으로 메아리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호남 후배 국회의원들이 선수가 낮은데 좌절 실망하지 말고 더 굳세게 공부하면서 정치하고 의정활동 지역활동을 잘하자. 그래서 후위를 도모하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재명 대표께서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또는 다른 당직에 당직. 예. 좀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호남 이제, 출신 인사로요? 예.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을 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런다고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광주 전남에서 서삼석 의원 같은 분을 하나 지명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서삼석 사무총장을 추천하고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김윤덕 총장이 유임됐더라고요. 네. 잘 된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해서 서삼석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좀 지명해달라. 그랬으면 좋겠다. 방송 끝나고 전화하실 건가요? 네, 건의해야죠. 소통해야죠. 예.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대표가 결정할 문제지만은 제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발전을 위해서나 이재명 대표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추천하기도 했잖아요. 그것은 장경태 의원이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경태 의원은 전 최고위원 법사위에서도 아주 투쟁력이 좋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잘하는구나 했는데 재선 의원인데 이번에 서울시당 위원장 됐잖아요. 김경수 지사를 최고위원으로 지명직이 한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 아니라고 보세요? 저는 그래도 그건 아니다. 그냥 그렇게만 말씀. 그렇게만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거기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받기는 너무 그릇이 커요. 제가 보도에도 그러잖아요. 1급 체제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저에게도 얘기하고 공개적으로도 얘기했듯이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그 누구도 함께 뛰겠다. 그런데 지명직 최고위원 그건 좀 아니지. 근데 또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 비명계 의원들 특히나 총선에서 낙선하신 분들 중심으로 초1회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서 또 김경수 전 지사가 이런데 구심점 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당대 전에도 제가 이재명 대표한테 6월 초에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파벌하지 마라. 다 이재명인데. 그래서 저는 그 7인의 혁신회의 같은 것을 해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혁신회의도 7인회는 이미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많이 자제를 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분들 혁신회의는 민주당을 혁신해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목표인데 거기서 파벌로 이렇게 나가면 되겠느냐 했는데 저도 초일회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분들도 김경수 지사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은 김경수도 실패하고 초일회도 실패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재단을 만든다 하는 얘기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은 좋은 일이죠. 뭐. 전직 대통령 재단인 그렇죠. 건가요? 예. 김대중 재단, 노무현 재단, 문재인 재단 자랑스럽죠. 그런 것을 위한 모임이지 이게 그렇게 그것은 모르겠어요. 별건 초일에서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어제 오늘 들려오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여권발로 가지고 오는 전국 개편, 정계 개편 그것도 다 연관돼 가지고 사람들이 여의도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가 이제 자칭 친윤이시죠. 유튜브인데 거기 세 분이 하셨잖아요. 그 두 분은 이제 어벤져스 전략회의 말씀하시는 거군요. 거기는 신지호 전 의원은 이제 친한계가 됐고 여기는 친윤 됐기 때문에 정계 개편 소리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 개편할 힘은 방법은 없어졌어요. 없나요? 없어요. 현직 대통령인데 아무 힘이 없나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힘은 다 한동훈 이제 대표한테 지금 현재로는 실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건가요? 예. 그러다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라는 소식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25일 날 이재명 대표가 제안을 해가지고 이런 토를 조금 달다가 다시 25일 날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아니에요? 만난다고 하니까 저는 여기에서 건설적인 얘기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근데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 결국 최상병 그렇죠. 특검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데 제3자 특검을 제안했는데 이제 박찬대 우리 원내대표 어제까지 대표 대행께서 3자 추천 좋다 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이재명, 한동훈 두 분이 얘기를 해나가고 나아가서 아마 25만 원법,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은 또 반대한다 하는데 반대한다 말은 했지만은 거기에서 두 대표들이 잘 합의해서 정치는 최선을 추구하지만은 차선이 되고 차악까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동훈 대표가 영세민에 대해서 한전 전기요금 15,000원씩을 지원하자. 그 15,000원 지원해서 뭐해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 법 같은 것도 예를 들면은 선별적, 보편적이 아니라 이런 것으로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됐든
두 대표가 만나서 처음으로 해결하고 그런 통합의 정치가 나와야지. 만약 25일 날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둘이 싸우고 나면은요. 네. 둘이 다 문매 맞을 겁니다. 네, 결국은 관건은 한동훈 대표 아닌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선을 긋고 이제 차별화를 해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권 최상병 행사했던 부분인데. 특검도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내부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합의가 되면은 협치가 시작되는 거죠. 네. 대통령이 협치를 안 하니까 두 대표가 하는 것도 아주 차선의 방법으로 좋은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한동훈 대표가 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저 안 돼가지고 국민 뜻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민심을 가지고 당대표 됐는데 되겠어요? 안 돼요. 제보공작 같은 것도 추가해야 된다. 혹은 민주당이 갈팡질팡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그거야. 사파싸움 하는 거지 뭐. 아, 사파싸움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보공작? 뭐 같이 하죠. 왜 안 해요? 저는 구태여 이재명 대표가 열린 마음으로 회담을 제기했고 한동훈 대표의 토를 들어주면서 풀어가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따 통화하실 때 이런 이야기도 하실 건가요? 그 별걸 다 물래? 어제 말이죠. 그 김대중 대통령 15주기 추모식에 한동훈 대표가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추모사를 하는데 올라가서 하는데 좀 헤매더라고요. 뭘 헤맸나요? 그 동영상을 한번 구입해서 보세요. 아직은 좀 부족해 보이셨나요? 덜 의원님 보기? 익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올라가서 영전에 인사도 안 하고 뭐 자기 할 말하고 또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재명 대표 만나서 이런 회담도 해보고 단련도 되고 또 대통령과 때로는 각을 세워서 국민 뜻에 따라서 최상병 특검을 합의로 성공시킨다고 하면은 자기 업적이죠. 성장이죠. 네. 또 하나 지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발언인데요. 그분 얘기를 또 왜 해요? 현안인데요? 그분은요. 제가 그랬어요. 얼마나 화가 나서 이거 에라이 욕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대통령님 제발 김태효 1차장 좀 교체해 주십시오. 교체를 안 하려면 저 마이크라도 잡지 말라 가십시오. 이 염장 길어서 어디 살겠습니까? 대일 문제를 완전히 역사관, 식민사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뭐 일본이 사과 형식적 사과가 중요하냐? 일본의 중요한 것은 마음. 마음이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윤석열 대통령님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안보 1차장은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시려면은 절대 마이크 잡고 나오지 말라 갔어요. 네. 페이스북에 좀 치워라 이런 식의 표현을 제가 쓰신 걸 본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이 임기 중에 한 번도 교체하지 않은 1차장이라서 실세다 이런 말이 물론 많거든요. 실세죠. 그분이 네. 아크로비스타 파의 거물 아니에요. 거기서 아크로파 모두가 거물인가요? 시킨다는 거예요. 뭘 시켜요? 뭐 국정원장도 제1기 국정원장도 거기서 시켰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파다한데 아크로파가 제가 예. 1차장 얘기까지 하면은 좀 거시기 하니까 대통령이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안 바꿀 것 같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 라인도 세상에 우리하고 가장 큰 관계가 있는 미국 대통령이 지금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우리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대중 대러 구라파 우크라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세상에 외교는 없고 강경한 군인만 내세운다? 이것도 좀 문제예요. 왜 그런다고 보세요? 몰라요. 아니 오늘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뭐 이상한 세력이 반국가 반국가 세력이 선동 세력이라고 또 다시 말하기 그래서 시작했죠. 보니까 또 저 양반이 북풍 일으키려고 그러나? 아니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요. 네.
경찰이나 검찰이나 군에서는 체포해야지. 그대로 놔두고 대통령까지 말씀하신 것은 직무유기예요. 아, 직무유기예요. 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신다고 아니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래도 제2의 한일 합방을 기도하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산에 밀정이 있거나 이완용이 있다 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하면서 북한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 보면은 북풍을 조작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또 제2의 인혁당 사건 같은 것이 조작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말씀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면 안 되죠. 반국가 세력이 있으면 잡아가야죠.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국방부 장관이 지금 원래 있던 경호처장이 가면서 경호처장 자리가 계속 비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의원님? 아직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할 겨를이 없나 보죠. 아, 김건희 여사가 인사를 하시나요?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는 처음부터 국방장관을 굉장히 하려고 한다 하다가 이제 경호처장이 갔는데요. 처장이 이제 국방장관으로 갔는데 이분은요 최상병 특검, 용산 이전 이런 문제에 수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제2의 런정섭, 런정섭이요? 네, 예. 런용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해요. 어디로 갑니까? 이거 보면은 예. 제2의 한일 합방, 제2의 인혁당 사건 우려, 제2의 런정섭 우려 이런 것들이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 청문회 나올 게 아니라 공수처에 가서 최상병 특검 관계를 수사를 받고 감사원에 가서 지금 용산 이전 문제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런 분을 왜 하는지 이상하잖아요. 근데 후보자는 최상병 사건이 정치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아니, 하더라고요. 일성으로 그 그런 사람 말을 했던데.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못 믿어요.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주고받은 그 얘기를 풀어내야 돼요. 이실직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해명됐을 때 무혐의가 됐을 때 국방장관 가야지 지금 말도 안 되고 용산 이전 그분이 소위 김건희 여사 말씀을 듣고 많이 했다 하는 풍문이 있는데 뭐 459억인가 500억 정도의 이전비가 나와야 되는데 뭐 1000억 정도가 여기저기 끌어써서 했고 김병주 우리 민주당 보배 최고위원의 얘기에 의하면은 1조 이상이 들었다는 거예요. 1조.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뭐 국방부가 자리는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저리 가고 저리 가고 공관 관저 뭐 이런 것들 막 옮겨 다니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다는데 이 중심에 김용현 후보자가 있어요. 뭐 조사받아야죠. 네. 네.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 당연하죠. 이 말씀이시네요. 아, 의원님 방금 나온 소식도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심이 갈 가능성 없이 이번 달 안에 검찰 수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거든요. 글쎄요. 뭐 아침부터 그 얘기했는데요. 예. 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 국민권익위원장이 했잖아요. 살인자가 누굽니까? 해가지고 6등에서 2등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검찰이고 사법부고 전부 최종적인 결정을 할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실조회에서 거기 유권 해석을 채택한대요. 네. 그런데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아니라 건익권익위원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빤한 거예요. 이건 그렇지만은 그게 국민이 192명의 야권 의원들이 넘어가느냐? 안 넘어갑니다. 민심 보십시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도 민심의 결과예요. 민심은 과학이다.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은 민심을 무시한 디올백 문제 절대 용납하지 않고 오히려 왜 특검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국민들한테 더 강조해 줌으로써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진짜 어려움에 처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랫동안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었고 어떤 날이 오면 우실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바도 있는데요. 네. 울고 싶어라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울고 싶어라 그렇죠. 일 상황인 국민들은 것이다. 이남이는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오늘 이게 말이 됩니까? 유달리 더 구성지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음악이. 의원님 모셨으니까 이야기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어제 이제 DJ 15주기였는데 그 일정보다는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저 이슈가 근래 가장 큰 좀 화제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홍걸 전 의원이 밝히기로는 이제 10월에 갇힌 김대중 2.25 기념관으로 재단장돼서 시민들한테 무료 개방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다시 뭐 의원님도 이렇게 재산을 쾌척하시겠다라는 식의 의견을 내놓으시기도 했었고 좀 다시 국민과 시민의 품에 돌아올 수 있게 애써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됐든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홍걸 전 의원이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밝혔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 이호 여사님의 측근들이 전화 한 번 없었다. 그래서 김대중 재단에서는 김홍걸 씨와 의 각서가 있어요. 김대중 재단에다 넘겨서 하겠다. 그리고 계약서가 있어요. 그걸 안 내놨어요. 내놓아서는 안 되죠. 응? 그런데 그런 거 없는 걸로 알고 지금 큰 소리 빵 치는데 김대중 재단에서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지 말자. 누워서 침 뱉기다. 재발등 도끼로 찍는데 한 놈이 나쁘면은 한 사람이라도 좋자. 이것이 전화 왔는데요. 아니에요. 김대중 대표 혹시 정봉주 의원인가 싶어서 이호 여사님이 바라는 거다라고 예. 했는데 예. 어떻게 됐든 다시 매입해서 본래대로 원상에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매입해서요. 네. 근데 그 각서라고 하는 내용을 좀 다시 제가 정리를 글쎄, 해보면 하지 마세요. 각서가 그 이상 우선 얘기하지 있다. 않는. 하지만 그 내용이 꼭 공개될 김홍걸 테니 의원이 쓴 각서. 예. 김대중 재단에서 모든 것을 부채와 모든 것을 해서 해주라. 예. 하겠다. 예. 그대로 하겠다. 그 뜻을 받들겠다고 돈도 하신 돈도 좀 하고 예. 그랬는데 예. 매매 계약서 이런 게 있어요. 예. 아니 그걸 김홍걸 의원이 그런다고 해서 미주알 고주알 다 까나면은 이게 국민들한테 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거 공개하지 말고 한 놈이 나쁘면은 좋은 사람도 하나 있어봐라. 조용하게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님과 이호 여사님께서 바라시는 걸 거다. 근데 그런 각서가 있는데도 김홍걸 전 의원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내시는 자기는 지금 이거 잊어먹었나? 말하지 않네? 하고 하는데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이 이야기들은 좀 조속히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많은 분들의 또 바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예. 이 자체가 자꾸 제가 가는 데마다 이걸 물어서 저도 장염이 걸렸다니까요. 아이고, 지금은 그래가지고 괜찮으신가요? 내가 3일 입원했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네. 그래도 내가 안 나와도 시사인 40만이 돌파하니까 그거 참 그 사이에 이상하네요. 더 올라갈 것들이 제가 덜 올라갔다. 앞으로 안 나오는 것이 시사인 TV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희 PD 그런 거 깜짝 아니에요? 놀래고 있습니다, 의원님.
자, 15주기인데요. 이 15주기를 어떻게 좀 맞이하고 계시는지 시민분들과 좀 마음을 나눠주시면서 그러면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5년이 되었죠.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 국민과 역사 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저도 경향TV 구교용의 정치 비상구에서 거의 1시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일화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사저 문제가 부각돼서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 반드시 해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김대중 육성회고록 같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직접 그 병환 중에도 육성으로 다 녹음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윤문만 해가지고 책 그대로 나와 있고 이게 42번에 42번에 걸쳐서 녹음한 것인데 또 QR코드로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이 후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이고 김대중 2호 여사님을 국민들이 계속 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십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책 저희가 사인본 보내드린다고 했는데요. 구독자분들께 그 지금 구독해주셨다라는 댓글을 많이들 달아주셔가지고 그게 워낙 많아가지고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댓글로 넣어놨는데요. 지금 구독한 화면 캡처하셔가지고는 아래 이메일로 인증샷 보내주시면 이분 중에 한 분 저희가 뽑아가지고요. 요 사인본 보내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그 외에 5분 더 저희가 추첨해가지고요. 요 저희 치사인 최신호에는 박지원 의원님 사인 과 저도 같이 할까요? 네, 네, 아무튼 그러죠. 해가지고는 5분께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네네. 지금 이수기 대표 구독해주시는 하나 줘야 분들께 되는데 예. 휴가 갔으니까 안 줄래요. 예. 또 하나 가져올까? 예, 훌륭하십니다. 네, 그다음 감사합니다. 2주 후에 뵐 때도 꼭 또 가져오시고 예. 또 저희 구독자들 분들과 소통해 주시면 또 김대중 정치를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원님 혹시 끝으로 마무리하실 말 있으실까요? 가겠습니다. 건강 잘 챙겨주십시오. 아니 예. 잘못한 사람이 자꾸 얘기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 질문만 안 했으면 기분 좋게 갈 건데. 아유, 또 네. 아니 여쭤볼 수 없는 죄송합니다.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또 저희 지난번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에 달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상황을 널리 양해해 주십시오. 의원님. 기자가 이래서 나빠요. 기자가 한 사람 나오려면요. 조상 3대 죄를 지면 기자가 태어나. 아, 이렇게 나쁜 사람들. 예. 너무 나쁜 것을 꼭 질문하고 대통령한테는 못하고. 대통령한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뉴스인에 꼭 나와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좋아요, 구독. 훌륭하십니다. 저는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서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니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